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영상에다가 제가 찍은 사진들,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제가 찍진 않았지만 우리 팀 찍사들이 찍은 사진을 영상에다 이렇게 같이 넣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사진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영상에다가 사진을 넣는 거 말고 제 인스타그램이나 우리 브라우니 팀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잘 찍은 사진들을 이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카메라 뭐 쓰시냐, 그다음에 뭐 보정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순서로 나가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급하신 분은 그쪽으로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자전거 찍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쓰는 장비 소개, 그 다음에 사진 찍는 법, 그 다음에 고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장비, 요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찍사잖아요. 제가 영상도 찍지만 카메라 메고 다니면서 자전거 찍사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탈 때 찍사를 하시면 굉장히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저 대접받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장비충이기 때문에 자전거 찍사용 장비를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구입을 했어요. 샀다가 팔았다 여러 가지 최적화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지금 장비에 안착을 하게 됐는데, 뭐 이것도 끝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장비를 선택했는지 이런 것도 자동용 그 카메라 장비와 그냥 일반 카메라 덕후가 선택하는 그게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바로 장비 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지금 이 캐논의 R6 마크 2라는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게 결코 작고 가벼운 카메라는 아니에요. 캐논에서도 이거보다 훨씬 더 작고 가벼운 카메라들이 나오는데, 제가 굳이 이 제품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 무게와 사이즈, 그 다음에 스펙,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 후지 XS10이라는 제품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쓰다가 판매를 하고 얘로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사용을 해봤을 때 그 내용이 좀 달라요. 그 후지 카메라를 쓸 때 작고 가볍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보정하지 않아도 색감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이제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용을 하면 할수록 가볍게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다, 편안하게 찍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론은 사진이라는 건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아무리 작고 가볍고 어쩌든지 간에 가지고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제품을 판매를 했어요. 중고로 판매를 해버리고 캐논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캐논은 소니와 더불어 이 지금 미러리스 시장에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죠.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는 데는요, 그냥 제일 잘 나가는 걸 사면 돼요. 소니 아니면 캐논이야, 사실은. 주변에서 찍사 하시는 분들도 보면 저희 팀에도 캐논 아니면 소니밖에 없어요. 이걸 한번 써보니까 진짜 포커스가 너무 빠른 거야. 이 포커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전거 찍사한테 포커스의 정확도와 속도는 사실 거의 다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촬영을 할 때 이렇게 보고 찍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안 보고 찍어야 된단 말이야. 뒤에 이렇게 보고 찍고 앞을 찍더라도 그냥 이렇게, 왜냐면 눈은 전방 주시를 해야 되니까 주변 사물을 살펴봐야 되니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안 보고 감으로 찍어요. 그렇게 막 많이 찍어 놓고 집에 와서 추리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커스는 내가 의도한 거에 얘가 자동으로 맞춰줄 수 있게끔 얘가 똑똑해야 돼요. 근데 그 점에서 제가 그 후지 제품을 쓰다가 얘를 쓰니까 진짜 암이 낫는 기분이었어요. 후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찍을 때는 좋아요. 그 잘 맞아. 근데 안 보고 찍을 때는 진짜 그걸로 찍고 들어오잖아요. 진짜 절반은 포커스가 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고, 이거를 이제 빌려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포커스가 진짜 예술인 거예요. 소니도 너무 좋아요. 소니랑 얘랑 저는 두 제품은 그냥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봐요. 상향 평준화 됐다, 두 개는. 근데 어쨌든 저는 캐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논에서도 이렇게 크고 무거운 거 말고 작은 거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좋으려면
결국은 이렇게 커져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구매하고 난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작고 비슷한 스펙의 제품이 더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은 캐논의 R6 마크 2고, 일단 제품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는 35mm의 1.8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mm 1.8도 있어요. 요거는 정말 저렴해요. 캐논이 좋은 점이 이 50mm 렌즈가 이렇게 정말 작고 가볍고 저렴한 게 있어요. 사실 자덕 찍사는 뭐 카메라 렌즈가 막 그렇게 다양하게 필요가 없어요. 막 무거운 걸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나갈 땐 렌즈 하나만 딱 들고 나가는데, 그게 보통은 이렇게 좀 가벼운 렌즈여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35mm나 50mm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비싸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렌즈를 지금 이렇게 대포 렌즈를 하나 빌렸어요. 이거는 구입한 건 아니고 빌려서 지금 사용 중인데, 이거는 70-200이라고 하는 아주 비싼 렌즈입니다. 한 300만 원이 넘는 렌즈인데, 이거를 끼워서 메고 라이딩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서포트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서서 찍으면 되니까 요거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망원 렌즈는요, 절대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겁기도 무겁지만 그렇게 하면 그 피사체가 찍히질 않아요. 거의 막 이상한 데가 맞아가지고, 이런 망원 렌즈는 꼭 반드시 이렇게 보고 찍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찍어야 돼서 자동용 카메라로는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서포트용 렌즈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결과물이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역시 비싼 렌즈가 좋긴 좋구나, 장비빨이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구입을 하고 싶기는 한데, 제가 회복을 하고 이거 라이딩 다시 시작하면 이걸 제가 얼마나 쓰겠습니까, 사실. 그쵸? 무거워서. 그래서 이제 구입하는 건 이제 포기했고, 잘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할 생각입니다. 반납하기 전에 뽕 뽑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 카메라 바디를 사면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스트랩이 있잖아요, 끈.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구입을 했어요, 따로. 요 픽 디자인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요 스트랩을 따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싸지도 않아요. 꽤 비싸거든요. 근데도 이걸 왜 구입했냐면, 얘 특징은 요 고리 있죠. 예. 여기다가 이렇게 쉽게 결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뺄 때도 이렇게 쉽게 뺄 수가 있고, 그리고 튼튼합니다. 이게 막 중간에 빠지거나 그럴 염려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꼈다 뺐다 하느냐, 이 카메라를 삼각대 같은 데 올려놓고 뭐 영상 촬영하거나 할 때는 줄이 없는 게 훨씬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카메라가 한 2대, 3대 된다. 그러면 스트랩을 막 각각마다 다 구입할 게 아니라 요 하나만 구입한 다음에 옮겨가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 특징이 뭐냐면 스트랩 길이 조절이 되게 편해요. 그냥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가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잡아 당기면 여기 이렇게 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잡아 당기면 그냥 늘어나. 그리고 이거를 늘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고. 어쨌든 길이 조절을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에 메고 라이딩을 막 하다 보면 이거 길이를 좀 늘리고 줄이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거 막 보면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편리함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픽 디자인에서도 되게 이게 폭이 얇아요. 그래서 원래는 좀 이렇게 가벼운 카메라에 쓰는 건데, 이런 좀 무거운 카메라용은 이렇게 요 폭이 더 두꺼운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구입했던 카메라가 그 후지 가벼운 거를 구입을 했다 보니까 이거를 작은 걸 샀는데, 이 바디에 비해서 너무 좀 이렇게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하진 않아요. 약하진 않은데 좀 잘 안 어울려서 두꺼운 걸 다시 사려다가 그냥 이걸 써봤는데, 뭐 근데 저는 잘 쓰고 있어요. 그냥 뭐 어떻게 막 너무 불편하면 새로 살라 그랬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제가 사용하는 건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는 방법. 찍는 방법은요, 어떤 카메라를 쓰셔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저는 어떻게 찍냐면 거의 대부분 조리개 우선 모드로 찍습니다. 조리개 최대 개방으로 찍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찍사들이 아마 이렇게 찍을 거예요. 최대 개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라이딩 사진이 거의 대부분 인물 사진이기 때문에 그냥 최대 개방으로 찍는 게 일상입니다. 그게 기본 세팅이에요. 조리개 우선 모드로 해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다 자동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뭐 별다른 그 조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세팅은 어떻게 하냐면 로우로 찍습니다, 저는. 로우로 찍는 이유는 뭐냐면요. 잠깐만, 로우가 뭔지 모르시나? 이 사진 찍을 때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사진 뭐예요? JPG 있잖아요. JPG로 찍을 수도 있고 로우라는 걸로 찍을 수가 있어요. JPG로 하면 뭐가 좋냐면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바로 보내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정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한테 바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JPG로 찍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디지털 사진은 보정이 한 80%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보정을 엄청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로우로 찍습니다. 그냥 카메라로 찍은 원본을 보내주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찍은 그 원본 사진은 구려요. 그렇게 찍을 거면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게 나아. 이거 굳이 이렇게 무거운 카메라로 막 그런 좋은 사진 찍겠다고 들고 다니는데 이거를 보정을 안 하고 JPG 원본으로 그냥 보내준다? 저는 그럴 바에는 그냥 이거 핸드폰으로 찍던지, 아니면 훨씬 더 그 작은 뭐 리코 GR 이런 거 있어요. 그게 훨씬 예쁘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걸로 찍겠어요. 그거 보정 안 해도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큰 카메라로 좋은 사진을 찍겠다라고 하는 거는 보정까지 염두를 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냥 로우로 찍고 보정해서 그 보내줍니다. 로우로 찍었는데 보정을 안 한다, 그거는 또 의미가 없어. 로우로 찍으면요, 보정을 안 했을 땐 오히려 JPG만 못해요. 그래서 로우로 찍으면 필수로 무조건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느냐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찍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그냥 조리개 최대 개방을 해놓고 그냥 이렇게 안 보고 찍는 거죠. 그리고 연사, 연사도 빠른 연사가 있고 느린 연사가 있어요. 저는 느린 연사로 해놓고 찍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켜서 한번 찍어볼까요? 이 정도. 들리세요? 빠른 연서로 하면 다라락 이렇게 찍히잖아요. 근데 그 빠른 연서로 왜 안 하냐면, 빠른 연서로 하면 물론 더 찰나까지 잡아낼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그 로우는 한 장 한 장의 용량이 커요. 그래서 빠른 연사로 찍어 놓고 집에 와서 막 그 수천 장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린 연사로 해서 내가 좀 잘 맞추기 힘들거나 지금 그림이 너무 예쁜 곳이야. 그러면 어떻게든 사진을 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는 한 이 정도. 딱딱딱딱딱 이렇게 한 5장 정도 찍고, 그게 아니야 그냥 망해도 아예 버리고 말지 뭐, 그런 사진도 있잖아요. 그런 건 그냥 딱 이렇게 한 번만 찍어요. 느린 연사로 해 놓으면 한 장도 찍을 수 있고, 누르면 찰나에 뭐 한 3장 내지는 뭐 좀 많으면 5장, 그 정도까지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느린 연사로 해 놓고 찍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찍는 방법 중에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사진 말고 패닝이라는 거를 찍을 수 있어요. 패닝 사진은 조리개 우선 모드로 하면 안 되고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해놔야 돼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느려야 되거든요. 찍히는 녀석하고 카메라가 같이 움직이고 뒤에 배경 같은 거는 확 지나가 버리게, 그렇게 찍는 게 이제 패닝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거 찍는 방법을 뭐 제가 여기서 뭐 강의가 아니니까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패닝 사진을 찍을 땐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해놓고 뭐 50분의 1초나 뭐 60분의 1초 이 정도로 해놓고 찍으면 뒤에가 어느 정도 흘러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더 드라마틱하게 하려면 더 느리게 하시면 돼요. 뭐 40분의 1초, 30분의 1초. 근데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60분의 1초로 해놓고 찍어도 피사체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피사체도 같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노하우가 필요하고 성공률이 좀 떨어집니다, 패닝 사진은. 찍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속도로 가. 그 다음에 페달링을 잠시 멈춰. 그러면 이제 흔들림이 최소화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60분의 1초로 해놓고 찍는 거야. 그러면 그 찍히는 사람도 가만히 있어야 돼. 배경은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찍히는 사람 가만히 있고. 그러면 피사체는 딱 흔들리지 않고 탁 나오고 뒤에 배경들은 이렇게 싹 지나가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패닝 샷이에요. 요거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60분의 1초 정도로 해놓고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찍혀서 집으로 가지고 온 사진들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정하는 걸 막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저도 근본이 없어요. 그냥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혼자 막 터득한 거기 때문에
근본 없는 거지만 최소한 그냥 아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 구독을 안 하고 보는 사람이 70%래 제 채널에서. 구독하고 보는 게 30%고 너무한 거 아닌가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보정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프로그램은 라이트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이트룸도 뭔지 모르신다? 그러면 이제 좀 곤란합니다. 요거까지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일단 라이트룸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라이트룸을 이제 설치를 하셨으면 사진을 이제 여기다 넣고 이제 실행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이 이렇게 많잖아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진들 중에서 전부 다 보정을 할 수는 없고 좀 잘 나온 것 같은 거를 골라서 보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하루에 찍은 거예요. 그 안반떼기 서포트 간 날 찍은 사진이거든요. 1125개를 찍었어요. 1125장을 찍었고 이거 전부 다 보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보정할 것만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일단 다 옮겨요. 다 옮기고 라이트룸에서 이제 보면서 이거 보정해야겠다 괜찮다 하는 것들만 이제 보정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보정해야겠다 싶은 사진을 발견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현상이라고 하는 걸 누릅니다. 현상으로 들어가면 이제 보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보정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 보정 전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정 전 사진이 더 좋은데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정한 거예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게 보정 전 사진이고 이게 보정을 한 사진입니다. 뭐가 달라졌어?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진해지고 뒷 배경 좀 어두워지고 뭐 요런 색감 장난입니다. 색감 장난. 네, 이거 한번 볼게요. 보정을 한 건데 보정 전 사진을 보면 이 피사체 지금 여기가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이 좀 뭔가 너무 어두워. 그쵸? 그래서 여기 주인공을 좀 이렇게 밝게 바꿨고 그 다음에 뒤에 이 초록색 숲이 저는 이 초록색이 조금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록색을 조금 이렇게 어둡게 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리고 하늘도 보면 그냥 하늘색인데 요렇게 약간 그라데이션이 살짝 들어간 거 요런 거라든지 뒤에 있는 요 노란색 돌멩이도 여기는 뭐 약간 레몬색이죠. 레몬색에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해가 들이닥쳐가지고 하얗게 이제 보일 정도인데 요런 부분도 이제 디테일이 좀 이렇게 살아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스타일인데 저는 약간 더 이렇게 막 좀 거친 게 좋아요. 너무 막 소프트하고 막 뽀송뽀송하고 피부 이렇게 막 예쁘고 이런 거보다 약간 거친 걸 좋아해서 여자분들 찍어주드리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단체 사진도 한번 볼게요. 지금 요 사진을 보면 뭔가 조금 이렇게 흐리멍텅하지 않나요? 네, 이게 그냥 원본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뭔가 좀 컬러풀하죠. 네, 이거는 이제 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정하는 거 보면서 할 텐데 이렇게 좀 화려하게 저는 좀 이런 게 좋습니다. 한동안은 또 이렇게 막 되게 색 빠진, 물 빠진 색깔 막 이런 걸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저도 한 가지 스타일에 이렇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바뀌어요. 근본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좀 뭔가 화려한 사진이 좀 좋습니다. 뒤에 있는 요 풀 색깔도 그냥 요런 녹색보다는 뭔가 좀 더 이렇게 진한 요런 색이 조금 더 예쁜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도 이렇게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이랑 뭐 경계가 이렇게 좀 더 화사하게 하면 날씨가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날씨가 좋았는데 원본 사진에 좀 날씨가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네, 여기 이렇게 아주 좋게 바꿔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으로 대관령 올라가고 있는 우리의 1장, 2장 형님들 사진인데 요것도 보시면 이제 거의 대부분 색이죠. 예, 색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요 사진으로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초기화 시키고 원래는 이랬던 사진이에요. 너무 다르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다른데 이게 이제 원래 사진이고 이 원본 사진을 가지고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이제 봐야 돼요. 이거 요렇게 자르면 예쁘겠다. 그 자르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자르는 거를 여기서 보면 이제 요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구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구등분 선이 나오잖아요.
이 선으로 이제 피사체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요런 거를 어떻게 피해 갈 것인가. 세로로 할 것인가, 가로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해 가면서 이제 구도를 좀 만들면 됩니다. 저는 요 전봇대를 좀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중앙에 두 사람이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되죠. 아우, 아까보다 훨씬 낫죠. 이것만 해도 훨씬 깔끔하고. 자, 이제 여기서 색감을 이제 한번 만져볼게요. 색감은 요 두 가지로 보통 이제 만질 수가 있어요. 먼저 색 온도. 색 온도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면 차가워지죠. 이게 항상 이렇게 너무 많이 움직이면 말도 안 되고, 이제 원래 저기서 조금씩만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시원하고 쿨해 보이는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굉장히 뜨겁고 더워 보이게 요렇게 노랗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의도에 따라 하시면 되고, 저는 조금 이제 더운 날이었으니까 이렇게 뜨겁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색조. 색조는 사진에 이렇게 좀 초록색 빛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붉은색 빛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거든요. 요거는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조정하실 때는 위에 색 온도랑 좀 같이 만져주는 게 색 표현을 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약간 붉은 톤 들어가는 게 조금 레트로해 보이고 저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건 좀 붉은 톤을 넣고, 이거는 붉은 톤을 넣었더니 너무 그렇다. 조금 이렇게 약간 더 파랗게 가볼게요. 자, 원본 사진하고 보면서 같이 비교해 보면서 할게요. 지금 요 두 가지 온도랑 색조만 조금 바꿨는데도 이미 많이 달라졌죠? 조금 진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노출, 전반적인 이 밝기, 요 노출이에요. 이 주인공의 적절한 노출을 찾는 거예요. 주인공이 밝았으면 좋겠냐, 어두웠으면 좋겠냐. 저는 그냥 원래 적정 노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비. 요거를 만지기 전에 이제 그거에 이 대비를 할 때는 요 커브를 좀 만지는 게 좋아요. 저는 좀 이제 레트로하고 약간 이제 색 차이가 좀 심한 게 좋아서 이 J 커브를 만듭니다. 요렇게 어두운 걸 살짝 올리고 중간을 잡아서 살짝 내려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올려 다시. 네,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컨트라스트가 생기면서 진해졌죠. 근데 이거를 막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사진 보정 보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하면 조금 과하다. 이거 보정할 때는 잘 모르는데 또 이제 해놓고 보면 굉장히 좀 이거 좀 과한데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정할 때는 너무 과하지 않게 조금씩만 만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위에 대비로 다시 가볼게요. 그럼 대비는 안 만져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인데 말 그대로 밝은 영역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밝은 데가 어디야? 요 헬멧 같은데, 요 어깨, 바닥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가 밝은 데잖아요. 밝은 데가 지금 너무 밝아서 디테일이 안 보여요. 그럼 밝은 데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려야지. 그쵸? 예. 밝은 데는 좀 어둡게. 좀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0이었는데 바닥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디테일이 보이죠? 더 내려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여기에 대비해서 이런데 어깨 이런 컬러나 이런 게 다 살아나잖아요. 헬멧의 형상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변했고 뭔가 날아간 게 없어. BK 형님 이 헬멧도 뭔가 디테일이 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 요거는 이렇게 살려보면 뒤에 어두운 저 숲속 있죠. 숲속에 이렇게 살아나. 근데 이건 이제 선택해야 돼. 이거 어두운 게 더 낫다. 왜냐면 이 피사체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뒤에가 너무 구체적인 게 이제 잘 나와버리면 이거는 좀 그래. 정신없어 사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둡게 놔두고 싶은데, 자, 이거 어둡게 했더니 지금 요 빕숏이나 몸통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도 다 어두워지잖아. 사람만 봐봐. 사람만 보면 이 어두운 거보다 밝은 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잘 보여요. 사람만 보자고. 그러면 요건 이렇게 해. 대신에 뒤에를 어둡게 하고 싶어,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요 동그라미에 이렇게 땡땡땡땡 된 거 있죠. 이게 마스킹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사진 한 장의 전체를 보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오려낸 다음에 거기만 보정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 굉장히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근데 라이트룸이 발전하면서 이게 쉬워졌어. 이거 이렇게 딱 눌러보면 배경, 하늘, 제목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 제목이 이제 그 메인 피사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 이 AI가 그걸 자동으로 잡아줘요. 자, 그러면 지금 뒤에 배경이 너무 복잡한 거잖아요. 아까처럼 배경만 어둡게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배경을 딱 눌러. 배경만 어둡게 하겠다. 너무 어두우면 안 돼, 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너무 붉은 것 같아. 아까 해놓은 요게 너무 붉은 것 같아. 그러면 요거를 다시 초록색 쪽으로 조금 돌려줘. 이제 붉은기가 조금 사라졌죠? 좋아. 그 다음에 요 뒤에 초록색.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뒤에가 이렇게 뭔가 화려하면 피사체에 집중이 잘 안 돼. 그래서 뒤쪽에 있는 배경에 채도를 좀 줄일 거예요. 채도는 뭐냐면 색깔이에요. 채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흑백이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완전히 줄일 순 없고 조금만 줄여보자. 저 위에 한번 나뭇잎 있는데 보세요. 원래고 내가 좀 줄였어. 원래고 내가 좀 줄였어. 이제 확 어두워지죠? 그러면 지금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 나뭇잎 한번 보세요. 네, 요런 느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외관. 이거는 뭐냐면 이제 텍스처예요. 요거는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 피사체들의 텍스처인데 텍스처를 내리면 뽀샤시해져요. 좀 뽀샤시해지고 이거 올리면 거칠어져요. 요 차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저는 텍스처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런 차이 보이시죠? 요것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만큼 올려서 뭔 차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나의 방향성을 이제 표현하는 거야. 나는 거친 게 좋아. 뭔가 이렇게 뽀샤시한 거 싫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생동감 올리겠습니다. 생동감은요, 요렇게 생동감 있고 없고 극단적으로, 그쵸? 생동감을 조금만 올릴게요. 10 정도만. 야, 10 올리나 마나. 이제 어디서 차이 나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컬러. 이런 게 조금 더 진해져요. 채도는 조금 내릴게요. 뭔가 채도를 살짝 내리잖아? 그러면 뭔가 사진이 좀 분위기 있어 보여. 몰라요.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만졌으면 멋있긴 한데 뭔가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다 보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효과에서 자른 후 비네팅, 요걸 찾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렌즈 교정에 비네팅이 있어요. 요거 말고 효과의 자른 후 비네팅, 요걸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사진을 잘랐잖아요. 아까 그 큰 사진에서. 그래서 요거로 하면은 뭐냐면 이렇게 주변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거 옛날 카메라들 중에 이게 성능이 안 좋아서 사실은 생기는 거거든요. 주변부가 어두워져. 그리고 중간점을 이거 살짝 보이나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중간점을 가까이 할 거냐 밖으로 뺄 거냐 이런 거고, 이게 너무 사람만 지금 밝으니까 저는 조금 밖으로 뺄게요. 그 다음에 패더는 뭐냐면 요 경계예요. 이렇게 요 경계를 얼마나 부드럽게 할 거냐,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저는 완전 부드럽게 할게요. 이거는 요 정도. 지금 여기서는 사실 여기가 좀 검어졌는데 사실은 잘 티가 안 나요. 근데 이거에 그 배경이 밝은 사진, 뭐 하늘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는 요게 또 티가 좀 많이 납니다. 자, 그럼 이거 지금 한 장 했어, 보정을. 자,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냐? 지금 이 짓을 이 천 몇 장을 계속 보면서 이걸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못해. 너무 빡세요. 너무 빡세.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만 밝게 하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복사해요. 자, 여기 옆에 보면 복사 있죠? 복사를 눌러. 그러면 이렇게 다 나와요. 아까 우리 마스크 했죠? 마스크는 보통 이제 복사를 안 하는데, 자, 마스크까지 난 복사하겠다. 내가 다른 사진을 하나 선택해. 우리 종혁이 형. 이거에다가 아까 적용한 거 있죠? 그거를 붙여넣기 해.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그 아까 우리가 보정하느라 다 설정해 놓은 거를 여기다 그냥 붙여 넣는 거야. 이렇게 돼. 그럼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잘라. 여기 옆에 오토바이 나온 거 이거 자르고 싶어. 세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옆에 전봇대 안 나오게 잘라.
그러면 빨리 보정됐죠. 원본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원본이고 지금 이게 보정한 거예요. 아까 보정하느라 고생을 한 건데 그거 하나만 고생을 하면 나머지는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니까 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하시면 이제 그 사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정까지 알아봤는데 할 일이 되게 많죠. 그래서 찍사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원본 사진은 되게 별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예쁜 사진으로 확 바꿀 수가 있으니까 보정하는 게 사실은 찍는 것만큼이나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또 새로운 취미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장비 추천을 좀 해볼게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소니 아니면 캐논을 구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결과물을 위해서 좋은 포커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소니랑 캐논이 그 포커스 영역에서는 가장 좋아요. 그리고 소니랑 캐논이 그 뭐 다 떠나서 판매량도 제일 높죠. 그 높은 이유가 결국은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카메라를 뭐 특별히 막 그 감성으로 막 그렇게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냥 잘 팔리는 거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니 아니면 캐논이야. 뭐 영상을 해야 된다 이러면 또 영상 특화된 또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은 아마 소니가 캐논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영상을 사실 이걸로 잘 안 찍어요. 그리고 뭐 파나소닉 이런 게 또 영상에 또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이걸로는 뭐 거의 한 90% 사진만 찍기 때문에 사진에서는 네, 캐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를 선택할 때는 이 바디만 생각할 게 아니라 렌즈까지 같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살 렌즈, 아까 이런 렌즈를 사든 무슨 렌즈를 사든 내가 어느 정도 정했으면 한 두어 개 렌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렌즈까지 정해서 가격대랑 무게랑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좋은가? 근데 캐논은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진의 렌즈밖에 못 끼워요. 캐논은 캐논에서 나온 렌즈밖에 못 끼우게 지금 미러리스 시대로 넘어오면서 얘네가 정책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이 캐논에도 뭐 다른 브랜드 거, 뭐 탐론이나 뭐 시그마 이런 데서 나온 렌즈 끼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 미러리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진의 캐논 렌즈만 끼울 수 있게 해놨어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소니 바디에다가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들을 막 끼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선 소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결국 덕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렌즈를 끼우게 되거든요. 그 화각에서. 그러면 결국은 그 브랜드 제품을 사게 돼. 소니 카메라를 쓰시는 분이 뭐 탐론이나 뭐 시그마나 이런 다른 제품을 사서 끼우시는 분들을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 소니 렌즈를 끼우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치면 그 렌즈 선택에 대한 어떤 그게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지금 저도 일반 렌즈를 끼우고 있는데 캐논에서도 이제 고가 라인은 요 위에 이렇게 빨간 선이 있어요. 그래서 캐논에서는 이렇게 빨간 선이 있는 고가 렌즈를 L 렌즈라고 해요. L. 알파벳 L을 붙여서 L 렌즈라고 하는 이런 고가 제품이 나오고 이런 대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단 렌즈에도 저런 L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뭐 50.2 막 이런 거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싼데 진짜 좋아. 사진도 진짜 잘 나오고 근데 좀 무거워요. 그래서 그 조금 작은 L 렌즈가 나오면 저도 하나 정도 구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에서도 이런 캐논의 L 렌즈처럼 G인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네도 그런 비싼 렌즈가 있는데 결국 하다 보면 그런 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서드 파트 렌즈들보다 성능도 좋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 걸 사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하시고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캐논을 사나 소니를 사나 뭐 별 상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 카메라 브랜드마다 가지고 있는 색감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색감이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보정을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정하는 걸 뭔가 이렇게 금기시하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보정을 하면 약간 사기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기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보정을 하면 카메라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감이라는 게 좀 많이 좀 이렇게 무색해지기 때문에 그 소니 색감, 뭐 캐논 색감 뭐 이런 게 뭐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브랜드를 떠나서 이제 카메라를 선택할 때
그 풀프레임 바디랑 이제 크롭 바디가 있어요. 근데 크롭 바디는 보통 조금 더 이제 작고 저렴하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크롭 바디로 해도 충분합니다. 자전거로 치면 크롭 바디는 뭐 알루 프레임, 풀프레임 바디는 카본 프레임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루 프레임이 당연히 좀 더 무거우니까 퍼포먼스적으로는 그 카본에 비해서 좀 딸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알루 탄다고 뭐 못 타요, 자전거? 아예 못 타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조금 무거울 뿐이지 뭐 다 탈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찍사의 능력, 자덕 그 엔진이 좋으면 뭐 다 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사실은 똑같아요. 크롭 바디를 써도 잘 찍는 사람이 찍으면 잘 찍고 풀프레임 저처럼 풀프레임을 써도 이렇게 삽질하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고 그런 똑같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고정돼 있으니까 내가 크롭 바디를 쓰냐 풀프레임 바디를 쓰냐 했을 때는 당연히 풀프레임 쓰는 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풀프레임 바디를 살 수 있는 그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하면 풀프레임 바디가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풀프레임 바디가 또 저렴해요. 많이 저렴해졌고 무게도 되게 많이 줄여서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막 여자분들 그리고 체중이 아주 적게 나가시는 파워가 적으신 분들은 이런 카메라 메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거기에다가 풀프레임에 막 이렇게 무거운 렌즈 끼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저처럼 남자 그리고 체격이 어느 정도 돼서 파워가 조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카메라 하나 추가된다고 막 내가 엄청 빠른데 이걸 좀 느려지고 뭐 그런 거 같진 않아요. 그냥 즐겁게 타는 재미로 타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풀프레임 바디가 그 결국은 사진의 그 찍사로서는 좋은 결과물을 내니까 더 좋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나온 무조건 디지털 제품은 최근에 나온 게 좋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풀프레임 바디 거기서 자기가 허락하는 가격과 무게 요거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보고 다시 사라고 해도 저는 R6 마크2를 살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써보고 싶은 게 있어. R8인가? 캐논에서 이제 조금 그 스펙을 좀 내리고 가볍게 해서 나온 풀프레임 바디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한번 써보고 싶어. 왜냐면 얘보다 좀 가벼우니까 혹시 좀 편할래나? 소니를 산다면 저는 A7C2를 살 것 같고 캐논에서는 요 제품 이 제품을 다시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와 그다음에 어떻게 찍는지, 어떻게 보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 우리 아재들은 찍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막 이게 동호회 같은 데서도 많이 환영을 받고 그다음에 좀 아싸 기질이 있어.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못 섞겠어. 그래도 사진 찍어서 주면서 이렇게 사진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감사해요. 막 하면서 이제 얘기도 해주고 막 이제 그럽니다. 예. 한번 도전할 수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취미의 연장선으로서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 열심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